새벽 4시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의 단칸방입니다.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립니다. 좁은 방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또 기침하시네. 38살 은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뜹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한 탓입니다. 나는 오빠 대신 엄마를 지키고 살았어요. 아니, 지켜야 했어요. 오빠가 떠난 그날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깼니? 은지야. 엄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아이고, 괜찮다. 그냥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너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엄마 약은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먹었어. 괜찮다니까. 은지는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어봅니다. 다행히 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더 수척해 보입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실래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아이, 병원은 무슨. 돈만 나가고 별거 아니라잖아.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기침 한 번에 다 넘겼어. 엄마, 그래도 너 오늘 식당 새벽 준비 들어가야 하잖니. 어서 준비해라. 사장님한테 혼난다. 네, 알았어요. 은지는 16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22년째 같은 동네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입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의 끼니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은지의 일상입니다. 엄마, 냉장고에 미역국이랑 밥 있어요. 점심때 꼭 드세요. 제가 저녁에 반찬 또 해올게요. 알았어, 알았어. 너나 조심해서 다녀와라. 엄마, 추우니까 문 꼭 닫아두시고. 몸 안 좋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어휴, 나 애기도 아니고. 어서 가거라. 은지가 나간 후 어머니는 혼자 남은 방을 둘러봅니다. 낡은 벽지, 곰팡이 핀 천장, 삐걱거리는 문짝. 이 좁은 단칸방이 은지와 어머니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이미 은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은지는 얇은 패딩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1시간 거리의 식당까지 가려면 새벽 첫 차를 타야 합니다. 오빠는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어릴 적 오빠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빠, 저 별 봐. 진짜 많지? 응, 우리 은지. 나중에 오빠가 크면 저 별보다 더 많은 것들 다 사줄게. 정말? 그럼 오빠가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 엄마도 편하게 해드리고 은지도 공부 실컷 시켜줄 거야. 와, 오빠 최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오빠의 번호를 봅니다. 4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번호입니다. 전화 할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 오빠도 바쁘겠지. 은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은지는 곧바로 앞치마를 두릅니다. 은지 씨 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 네, 사장님. 일 시작할게요. 그래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요. 네. 은지는 양파를 썰기 시작합니다. 칼질이 익숙합니다. 22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은지 씨, 그나저나 오빠 잘 지내죠? 의사 선생님이라며? 주방 아주머니가 물어봅니다. 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제 은지 씨도 좀 편해지겠네. 오빠가 챙겨주겠다. 아, 네. 은지는 애매하게 웃습니다. 의사 오빠 두면 좋겠다. 나도 딸 의사랑 결혼시키고 싶은데. 네. 은지는 그저 대답만 합니다. 오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여기요. 김치찌개 2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은지는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오후 2시가 되어야 겨우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은지 씨, 오늘 고생했어요. 저녁에도 나올 거죠? 네, 사장님. 6시에 올게요. 그래요. 그럼 좀 쉬었다 와요. 은지는 식당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밥은 드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에 도착한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은지 왔니? 밥은 먹었어? 네, 식당에서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해놓은 미역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엄마, 안 드셨잖아요. 아침에 먹었다니까.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지야, 엄마는 아침 한 끼만 먹어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엄마, 은지는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고 계신 것입니다. 엄마, 제가 지금 밥 데워드릴게요. 꼭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은지는 밥을 데워 어머니 앞에 놓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추워서 그래. 엄마, 은지야, 넌 너무 걱정이 많아. 엄마 괜찮다니까.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엄마, 제가 오빠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니야. 오빠는 바쁘니까. 괜히 신경 쓰게 하지 마라. 엄마,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은지야, 오빠는 중요한 사람이야. 큰 병원에서 교수하는데 엄마 때문에 일 망치면 안 되잖니. 하지만, 은지야, 엄마 말 들어. 오빠한테는 연락하지 마. 네, 알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빠에 대한 서운함이 커져만 갑니다. 오빠는 정말 엄마를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 36년 전 은지가 2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집안은 이제 끝이야. 나 혼자서는 못 살겠어. 여보, 제발. 애들 생각 좀 해요. 준호는 6살이고 은지는 아직 2살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못 살겠다고. 어머니는 남편의 옷깃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 아빠. 6살 준호는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살배기 은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잘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국밥 하나요? 네, 잠깐만요. 어머니는 작은 국밥집에서 아침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가야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밤 9시 어머니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왔다. 엄마,
6살 준호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은지는? 은지는 자고 있어요. 그래. 준호야,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네. 어머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야겠다. 어머니는 라면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계란 2개를 넣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 와, 라면이다. 엄마도 같이 먹어. 엄마는 일하면서 먹었어. 준호 혼자 다 먹어. 정말? 그래, 많이 먹어야 크지. 하지만 사실 어머니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밥값을 아끼려고 자신의 끼니를 걸은 것입니다. 준호는 맛있게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뭐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지? 네. 준호야, 넌 머리가 좋아. 엄마가 봐도 그래.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안 될까? 네. 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준호가 기특해서. 엄마, 저 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어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곧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정말요? 네, 준호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공부를 더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시더라. 네, 저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하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저 학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학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학원비는 어머니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엄마가 알아볼게. 진짜? 와, 엄마 최고. 준호는 기뻐하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하나 더 일을 해야 하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새벽 청소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무실 청소를 하고 그 후 국밥집으로 가고 그 다음 시장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겨우 4~5시간만 자는 생활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10살이 된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은지는 걱정 마. 엄마, 나도 오빠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 오빠 좀 더 크고 나면 엄마가 은지도. 언제요? 조금만 기다려. 네.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서운했지만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하나씩 늘어가는 학원비에 어머니의 허리는 더욱 휘어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나왔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엄마, 제가 꼭 의사 될게요.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방 한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도 못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은지.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은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엄마, 저 특목고 준비하려면 과외가 필요해요. 과외? 네, 친구들은 다 과외 받는데 저만 안 받으면 뒤처져요. 그래, 알았어. 어머니는 또다시 일을 늘렸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이 된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알바할게요. 은지야, 넌 아직 학생인데. 괜찮아요. 오빠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잖아요. 나라도 엄마 도와드려야죠. 은지야. 엄마, 저 진짜 괜찮아요. 공부는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은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지는 방과 후에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13살 소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저 튼튼해요. 하지만 은지의 손은 벌써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로 인해 손등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호는 특목고에 진학했고 전교 수석을 유지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의대 붙었어. 수석이에요. 정말? 정말이니? 네, 제가 해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래, 그래. 고맙다, 아들. 하지만 그날 방 한 구석에서 16살 은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대학 가고 싶은데. 은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학원도 못 다니고 알바를 하며 혼자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미안한데 준호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네, 엄마. 너 알바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엄마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 알았어요. 미안하다, 은지야. 준호 졸업하고 나면 엄마가 꼭.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아침 알바랑 저녁 알바 2개 할게요. 은지야. 진짜 괜찮아요. 오빠가 성공하면 되잖아요.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은지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만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공부는 제 적성이 아니었나 봐요. 은지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동아리 회비 좀 보내줘. 얼마? 30만 원이면 돼. 알았어. 보낼게. 엄마, 그리고 이번에 MT 가는데 50만 원 필요해. 그렇게 많이? 엄마,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이상하잖아. 알았어.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준호는 밝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벌어줄 수 있을까? 네, 엄마. 제가 야간 알바 하나 더 구해볼게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엄마. 은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는 할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의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인턴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인턴 시작했어. 그래. 몸은 괜찮니? 응, 바쁘긴 한데 괜찮아. 엄마는? 엄마도 괜찮아. 그래,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오빠는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하는 것도 바쁜가 봐.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병원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병원 교수 됐어.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 아들아. 엄마가 너 키운 보람이 있구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엄마, 나 결혼한다. 결혼? 누구랑? 법대 나온 변호사야. 집안도 좋고, 아버지가 큰 로펌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셔. 아이고, 그렇구나. 다음 주에 상견례 할 건데, 엄마 오셔야 돼요. 그래. 참, 엄마. 그날 옷 좀 새로 사 입으세요. 상대방 집안이 좀 격식 있는 집안이라서요.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상견례 날 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나마 가장 괜찮아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장소에 도착한 순간 어머니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어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비 사도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장 옷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혼자서 아드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 네.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아, 그냥 집에서. 어머니는 자세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칸방에 산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어머니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사용이 서툴렀고 대화에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준호는 예비장인 장모와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 정말 훌륭하시네요.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잘 모시겠습니다. 하하, 믿음직스럽군. 어머니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오빠 상견례 갔다 왔어. 어떠셨어요? 상대방 집안이 정말 좋더구나. 그래요? 근데 엄마가 너무 초라해 보였나 봐. 준호도 엄마한테 별로 말 안 시키고. 엄마, 은지야, 엄마가 부끄러웠나 봐. 우리 아들한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지야, 미안하다. 너만 계속 고생시키고. 오빠는 이제 잘 됐는데 엄마한테는 관심도 없고. 엄마, 오빠도 나중에 정신 차리면 알 거예요.
그럴까? 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은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열린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수님. 준호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은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분들이 신랑 어머니세요? 그런가 봐요. 좀 수수하시네요. 의사 어머니 치고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응. 피로연이 끝나고 준호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래. 결혼 축하한다. 엄마, 이제 저희 신혼집으로 갈게요. 허니문 다녀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은지야, 너도 고마워. 그럼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준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는 말도, 은지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준호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그냥 준호가 잘 됐으면 했는데,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엄마, 오빠도 정신없어서 그래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신혼집을 강남에 마련했습니다. 5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장인, 장모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집들이 할 건데 오실래요? 그래, 갈게. 참, 엄마. 그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편한 옷 입고 오세요. 알았어.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오빠 집들이 가는데 같이 갈래? 네, 엄마. 같이 가요. 집들이 날 어머니와 은지는 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큰 TV, 깨끗한 마룻바닥.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단칸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준호의 아내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집이 참 좋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곧 다른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병원 동료들, 수진의 로펌 동료들,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 교수님, 집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수진 변호사님, 인테리어 센스가 남다르세요. 과찬이세요. 준호와 수진은 손님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은지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한 손님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여동생이에요. 그러시구나. 손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다른 손님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존재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지야, 우리 그냥 갈까?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오빠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은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자신들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집들이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먼저 갈게. 벌써요? 밥이라도 먹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호는 문까지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오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오빠가 행복하면 됐는데 엄마 때문에 오빠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엄마, 은지야, 우리 이제 오빠한테 연락 자주 하지 말자. 오빠도 바쁘고 우리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엄마, 그래도 오빠가 엄마 아들인데.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준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지야, 오빠한테서 연락 왔니? 아니요, 엄마. 그렇구나. 엄마,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오빠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지 마. 하지만, 은지야, 괜찮아. 오빠는 오빠 인생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어느 날 갑자기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 고마워요. 출산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줘. 네. 그럼 이만. 짧은 통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은지야, 오빠가 아빠 된대. 정말요? 축하할 일이네요. 그래. 근데, 왜요, 엄마? 오빠가 엄마 보고 오라는 말은 안 하더구나. 엄마, 괜찮아. 오빠네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들 낳았어요. 축하한다, 아들아. 산모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엄마가 손자 보러 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나중에 집에 오면 그때 오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저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엄마 괜찮아. 엄마, 왜 이러세요? 은지야. 엄마가 오빠한테 정말 짐이 된 것 같아. 손자 보러 오라는 말도 안 하네. 엄마,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오빠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어머니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설 잘 보내세요. 그래. 너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아. 몸 건강히 지내거라. 네. 그럼. 어머니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은지가 있었지만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은지야, 손자는 잘 크고 있을까? 잘 크고 있을 거예요, 엄마. 엄마는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엄마, 은지야, 너는 정말 효녀야. 너가 있어줘서 엄마가 살아. 엄마, 당연한 거예요. 은지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엄마가 부끄러운 걸까? 은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7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손떨림도 심해졌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제발. 은지야, 병원비 아까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은지야, 너 혼자 돈 벌어서 우리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엄마 때문에 돈 쓰면 안 돼. 엄마, 은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제가 일을 하든 뭘 하든 하죠. 은지야, 미안해. 엄마, 제발, 제발 건강하세요. 은지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셔. 한번 연락해 줄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오빠, 넌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은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엄마, 한 숟갈만 더 드세요. 은지야, 배불러. 더 못 먹겠어. 엄마, 이것밖에 안 드셨는데 어떡해요.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입맛이 없어서. 어머니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매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더 드세요. 어느 날 새벽 은지는 어머니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지야, 어지러워. 엄마, 은지는 황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응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영양실조가 심하고 빈혈도 있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이러셨어요? 몇 달 전부터 계속 기침하시고 밥도 잘 못 드셨어요. 왜 진작 병원에 안 오셨어요? 엄마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셔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은지야,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해서.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은지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어머님께서 폐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네, 오랜 기간 방치하셨던 것 같은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영양 상태도 안 좋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좋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진작 오셨더라면
은지는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은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간 은지는 어머니에게 밝은 척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지신대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다, 은지야.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엄마가 너만 고생시키고 오빠한테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너는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엄마, 은지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너한테.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오빠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빠는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은지야, 엄마 대신 오빠한테 연락 좀 해줄래? 엄마가 아프다고. 네, 엄마. 제가 연락할게요. 은지는 복도로 나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은지야. 응,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무슨 일인데?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셔. 폐에 문제가 있으시대. 오빠, 한번 와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야, 미안한데 지금 일본에서 학회 중이야. 내일 모레 들어가는데. 오빠, 미안해. 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갈게. 엄마 상태 어때? 오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뭐? 오빠,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학회가 엄마보다 중요한 거야, 오빠. 은지는 눈물을 닦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학회 끝나고 바로 온대요. 그래, 오빠 바쁜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올지 안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은지는 밤낮으로 병원에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일도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은지야, 너 일은 어떡하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은지야,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어느 날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입원비가 밀렸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해 올게요. 은지는 병원을 나와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준호 교수님의 가족분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CBC 예능국 PD인데요. 김준호 교수님을 프로그램에 섭외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요. 아, 오빠는 지금 해외 학회 중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언제 들어오시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혹시 어머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요? 네, 저희가 국민 명의의 가족 이야기라는 코너를 준비 중인데요. 어머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괜찮으시면 병원에서 간단하게라도. 아니요, 지금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송? 만약 엄마가 방송에 나가시면 오빠가 알게 될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빠가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게 되면 뭔가 달라질까? 은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은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엄마, 조금 전에 방송국에서 전화 왔었어요. 방송국? 네, 오빠 프로그램에 섭외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렇구나. 우리 아들 유명해졌나 봐.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그 PD가 엄마랑도 인터뷰하고 싶대요. 엄마를? 네, 국민 명의의 가족 이야기 코너래요. 아이고, 엄마가 뭐, 방송에 나갈 게 있다고. 엄마도 오빠 어머니시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방송에 나가면 오빠한테 누가 될 것 같아. 엄마, 은지야, 방송국한테 안 된다고 해줘. 엄마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은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 넌 정말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잊은 거야.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오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면 오빠가 정신을 차릴까? 은지는 자신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전화드렸던 CBC PD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김준호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아직이요. 학회가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어머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국민 명의와 그들의 숨은 영웅편인데요. 성공한 의사 뒤에는 항상 헌신적인 가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은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김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혼자 키우신 어머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꼭 담고 싶거든요. 그런 내용이면 네, 절대 부담스럽지 않게 촬영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짧게라도.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PD님,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엄마가 방송에 나가시면 오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에 알려지는 건데 은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빠가 창피를 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오빠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간 은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방송국에서 또 전화 왔어요. 그래, 뭐래? 오빠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혼자 오빠 키우신 엄마 이야기를.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아들, 방송에 나온다는 거니? 네, 국민명예 특집 같은 거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어머니는 기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인터뷰하시겠어요? 엄마가? 네, 오빠 키우신 이야기를.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칭찬하는 거라면 엄마가 뭐든지 해야지. 엄마, 은지야, 근데 엄마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있는 건 말하지 마.
오빠 창피할까봐.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퇴원하고 촬영하면 되지.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있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엄마 몸이. 괜찮아. 우리 아들 위해서라면 엄마가 힘내야지.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는 방송국 PD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PD님, 저희 어머니가 촬영하시겠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지금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퇴원하시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일주일 정도 후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좁은 단칸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은지야, 방송 촬영 전에 청소 좀 해야겠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엄마도 해야지. 우리 아들 욕먹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는 힘없는 몸으로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오빠는 엄마한테 연락 한 통 안 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며칠 후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BC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촬영팀을 맞이했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칸방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PD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낡은 벽지, 곰팡이 핀 천장, 좁은 공간에 놓인 낡은 가구들, 그리고 방 한쪽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딸이랑 같이 살아요. 아드님은? 아들은 서울에서 교수하니까 바빠요. 엄마가 짐 될까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군요. PD는 작가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죠. 근데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나는 행복했어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국밥집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일하고, 새벽에 청소도 했어요. 우리 아들 학원비 벌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드님이 지금은 많이 도와주시나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바빠요. 엄마가 이해해야죠.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가끔. 명절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래요. 하지만 카메라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수척한 얼굴, 그리고 방 한쪽의 약봉지들을 담아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촬영팀이 나간 후 PD는 작가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PD님, 이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국민 명의의 어머니가 이렇게 사시다니. 방송 내보내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일단 교수님께 연락해보자.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송국은 촬영 분량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던 PD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그냥 내보내면 교수님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PD님, 이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왜곡할 수는 없죠. 그렇긴 한데 차라리 교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게.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방송국은 준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은지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촬영은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은지는 불안했습니다. 그때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PD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지 씨, 저 CBC PD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1시간 후 은지는 카페에서 PD를 만났습니다. 은지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PD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촬영 분량이 생각보다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네. 국민 명의로 불리는 교수님의 어머니가 저런 환경에서 혼자 사신다는 게 시청자들이 보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께 먼저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요. 오빠는 해외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은지 씨께 여쭤볼게요. 혹시 교수님께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좋을까요? 은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오빠한테 먼저 말하면 오빠가 방송 못하게 막을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은지 씨? 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빠야. 가족이잖아. 이러면 안 돼. 아니야. 오빠는 엄마를 버렸어.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도 연락 한 통 안 했잖아. 하지만 방송이 나가면 오빠 인생이, 엄마 인생은? 엄마가 평생 희생하신 건?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던 날, 밤늦게까지 일하며 오빠 학비를 벌던 날들, 오빠 결혼식에서 구석에 서 있던 그날, 오빠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던 수많은 날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오지 않던 오빠, 그리고 단칸방에서 혼자 약을 드시던 어머니의 모습. 엄마는 평생을 오빠 위에 사셨는데 오빠는 엄마를 버렸어. 은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PD님, 네, 오빠한테 먼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엄마가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니까요. PD는 은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은지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방송 나가면 교수님이. 저도 알아요. 오빠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PD님, 제 엄마는 평생을 오빠 위에 사셨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저도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오빠 학비 버느라. 그런데 오빠는 성공하고 나서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부끄러워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학회가 더 중요했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오빠가 한 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엄마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은지 씨, 그러니까 PD님, 오빠한테 미리 말씀하지 마세요. 오빠가 알면 방송 막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PD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지 씨 뜻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 씨,
방송 편집이 끝났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아직이요. 방송 나간다고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은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송이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온대요. 정말? 우리 아들 나오는 거지? 네. 엄마도 나오시고요. 엄마야 뭐. 조금만 나오겠지. 우리 아들 칭찬하는 내용이니까. 어머니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방송 보시고 오빠한테 연락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방송 나오는데 축하해줘야지. 은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빠가 방송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금요일 저녁 8시 은지와 어머니는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떨리시죠? 그래. 우리 아들 나오는 거 보니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민 명의로 불리는 의사들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준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한대학병원 김준호 교수,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나왔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성공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빌라, 좁은 단칸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네. 어머니는 놀라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김 교수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곳입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방 한쪽의 약봉지들. 어머님, 아드님을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죠. 근데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은지야, 이게.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방송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이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가끔. 명절 때. 화면을 보던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줄은. 엄마, 자막이 떴습니다. 국민 명의의 어머니, 홀로 살아온 세월. 방송이 끝나고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야. 네, 엄마. 오빠가 이 방송 보면. 엄마, 오빠가 엄마 때문에 창피를 당하겠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아니야. 엄마가 오빠한테 짐이 됐어. 엄마. 은지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오빠 위에 사셨잖아요. 엄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빠는. 그때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지 씨, 저 CBC PD입니다. 방송 보셨죠? 네. 지금 인터넷이 난리예요. 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준호 교수예요. 그리고 댓글이. 은지는 급하게 인터넷을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김준호 교수, 2위 국민명의 어머니, 3위 단칸방. 기사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명의 김준호, 어머니는 단칸방에. 성공한 의사, 홀로 계신 어머니는 외면. 김준호 교수 논란. 효도는 어디에?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어머니 혼자 단칸방에 계시는데 자기는 강남 아파트? 평생 아들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국민 명예? 은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같은 시각 대한대학병원. 준호는 막 해외 학회에서 돌아와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응, 오랜만이야. 그런데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방송 봤어? 어머니를 저렇게. 준호는 이상한 느낌의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국민 명의로 불리는 김준호 교수의 가족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단칸방, 수척한 어머니, 약봉지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일이야? 수진아, 인터넷 봤어? 우리 집 난리 났어. 시어머니가 저런 곳에 사신다는 게 방송에 나왔다고. 나도 방금 알았어. 이걸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방금 전화하셔서 난리셨어. 체면이 말이 아니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처리할 건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사셨다니.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김 교수, 지금 당장 병원장실로 오세요.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준호는 병원장과 이사진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김 교수,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죄송하다는 말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병원 게시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병원장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올린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진료받고 싶지 않다. 어머니도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환자를 제대로 돌볼까? 김준호 교수 퇴출시켜라. 김 교수, 병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진료를 중단하고 자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장님, 제발. 이건 제 결정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차를 몰아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준호는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방송에서 본 그 건물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처음 와보는 어머니의 집. 어머니가 정말 여기서... 준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이었습니다. 3층에 도착한 준호는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나왔습니다. 오빠, 은지야. 어머니 계시니? 들어와.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본 것보다 더 좁았습니다. 더 낡았습니다. 더 초라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여기서...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가거라. 어머니, 엄마 때문에 너 힘들잖니. 그냥 가.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랐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이제라도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제발. 그때 은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와서? 은지야. 오빠 엄마가 얼마나 오빠 연락 기다리셨는지 알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오빠는 학회가 더 중요했잖아. 은지야, 나도. 오빠는 엄마가 이렇게 사시는 줄도 몰랐잖아. 한 번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오빠는 성공했으니까 좋겠네. 강남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은지야, 나는 오빠 학비 버느라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 엄마는 오빠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하셨고.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우리를 버렸어. 아니, 부끄러워했어. 은지야,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그때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만해. 은지야, 오빠한테 그러지 마. 엄마가 오빠를 잘못 키웠나 봐. 엄마 잘못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지야. 제가 집을 알아볼게요. 우리 같이 살아요. 준호야.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어머니, 여기는 너무 좁고 낡았어요. 제발 제 말 들어주세요. 오빠 올케 언니는 뭐래? 갑자기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은지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아내 수지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오빠, 그것 봐. 오빠도 우리랑 같이 살기 싫잖아. 아니야, 은지야. 내가 수진이를 설득할게. 오빠, 무리하지 마. 우리는 이대로 살 거야. 은지야.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준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준호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은지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어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준호는 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 약 어디 있어? 저기 선반에. 준호는 약을 가져와 확인했습니다. 이게 전부야? 응.
엄마가 병원비 아깝다고 약도 제대로 안 드셨어.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들 같이 타세요. 준호와 은지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 지병이 있으신가요? 폐에 문제가 있으세요? 최근에 입원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어머니가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준호와 은지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준호와 은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어머니는 괜찮으신 건가요? 일단 안정을 찾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간 후 은지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오빠 때문이야. 은지야, 엄마는 평생 오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그런데 방송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도 미안하다고 할 거야?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지야,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오빠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은지야, 오빠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부끄러웠지? 가난한 엄마, 고등학교도 못 나온 여동생.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봐. 대답도 못하잖아. 은지야, 오빠가.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두 사람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엄마. 어머니는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어머니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은지야,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너희들, 싸우지 마. 어머니, 엄마는 괜찮아. 니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엄마 소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엄마, 쉬세요. 은지야, 오빠 미워하지 마. 오빠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 준호야, 은지 좀 잘 챙겨줘. 엄마가 은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제가 은지 잘 챙길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는 병원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은지도 병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너 좀 쉬어. 내가 있을게. 괜찮아. 나도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은지야, 오빠 그냥 오빠 할 일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은지는 여전히 준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김 교수님,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상담실에서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폐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심장도 약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김 교수님께서도 의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준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을까? 왜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준호는 혼자 울었습니다. 은지가 복도에 나와 준호를 보았습니다. 오빠, 은지야, 어머니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은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마음의 준비를 하래. 뭐? 은지는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은지를 붙잡았습니다. 은지야, 싫어.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은지야, 오빠 때문이야. 오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야. 은지는 준호의 가슴을 쳤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엄마가 살아나? 미안하다고 다야? 은지는 준호를 밀어냈습니다. 오빠, 난 오빠 용서 못해. 절대. 은지는 울면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혼자 남아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아내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와? 미안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도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들도 아빠 찾는다고.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여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는 화나서 며칠째 말도 안 하시고. 미안해. 미안하기만 하면 뭐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수진아,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해. 어머니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가족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지쳤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아, 일단 그쪽 일 정리되면 얘기하자.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응,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준호야, 너 병원은 괜찮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어머니, 엄마가 너한테만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은지는 희생시키고. 어머니, 은지가 고등학교도 못 나온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너만 생각해서. 어머니, 아니에요. 준호야, 엄마 대신 은지한테 잘해줘. 은지는 정말 착한 애야. 네, 어머니. 제가 은지 잘 챙길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준호와 은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엄마가, 준호는 은지를 일으켰습니다. 은지야, 우리 어머니 마지막 잘 모셔드리자. 오빠, 미안해. 오빠가 정말 미안해. 준호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두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간 두 사람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준호야, 은지야, 가까이 와봐. 내 어머니, 내 엄마. 두 사람은 어머니 곁으로 더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엄마 말 잘 들어. 내 어머니,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엄마, 은지야, 오빠 용서해줘. 오빠도 잘못한 거 알고 있어.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준호야, 은지 잘 챙겨줘. 엄마 대신 내 어머니, 너희들 서로 의지하고 가족답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엄마, 사랑한다. 너희들.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과, 어머니, 엄마. 두 남매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준호와 은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조의를 표합니다.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어머니, 어머니. 은지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준호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고 친구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은지는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가셔? 놔두고 왜 가셔? 준호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오빠가 정말 못난 놈이야.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고. 오빠, 은지야, 용서해줘. 제발. 준호는 은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일어나. 아니야. 형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오빠, 일어나. 은지는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오빠, 나도 미안해. 은지야, 나도. 오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오빠도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은지야. 오빠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나도 방송 나가는 거 막지 않았어. 오빠가 창피당하는 걸 보고 싶었어. 은지야, 나도 나쁜 사람이야. 엄마를 이용해서 오빠한테 복수하려고. 은지는 울었습니다. 은지야, 아니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오빠가 너무 못났어. 두 남매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날 밤 장례식장에는 두 남매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야, 응? 어머니, 평생 우리 위해 사셨는데 우리는 뭘 해드린 게 있어. 오빠는 성공했다고 잘난 척하면서 어머니는 잊고 살았어. 너는 평생 희생하면서 어머니 모셨고.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은지야, 오빠가 앞으로 너한테 잘할게. 어머니 못다한 사랑, 오빠가 너한테 해줄게.
오빠, 용서해줘. 제발. 오빠, 나도 용서해줘. 두 남매는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지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화장이 끝나고 어머니의 유골은 작은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납골당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준호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교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네, 병원장님.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녔던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내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 병원 그만뒀어. 뭐, 앞으로는 가족 먼저 생각하며 살고 싶어? 여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수진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도 잘못했어.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무 출세에만 눈이 멀어서 가족을 소홀히 했어. 어머니도, 은지도, 너도, 우리 아들도. 여보,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 돈 덜 벌어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수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보,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도 따를게. 고마워, 수진아. 대신 다시는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럴게. 약속할게. 준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병원 교수직을 그만두고 작은 마을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진료소 이름은 사랑의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선생님. 한번 보겠습니다. 준호는 예전처럼 바쁘지 않았지만 더 행복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돈은 얼마예요? 괜찮으세요? 그냥 가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편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 응, 아들. 좋았어. 아빠가 사람들 많이 도와줬어. 우와, 아빠 멋있다. 고마워. 수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 다행이야. 돈은 덜 벌어도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고마워, 수진아.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은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엄마의 미소였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편히 앉으세요. 은지는 카페를 운영하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오빠 준호는 자주 카페에 들렀습니다. 은지야, 나왔어. 오빠. 커피 마실래? 응, 아메리카노 하나. 알았어. 준호는 카페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은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오빠 여기. 고마워. 오빠, 진료소는 잘 되고 있어? 응, 힘들긴 한데
보람 있어. 어머니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힘이 나. 나도 카페 하면서 엄마 생각 많이 해. 그렇구나. 오빠 고마워. 응? 뭐가? 요즘 자주 와줘서. 그리고 나한테 잘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이제 가족답게 지내야지. 응? 은지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준호도 웃었습니다. 은지야, 다음 주에 어머니 묘지 가자 같이. 그래, 오빠. 다음 주 일요일 준호와 은지는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내 수진과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어린아들이 묘지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준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아빠, 할머니는 천국에 계시지?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 나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그래. 응. 은지도 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은지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오빠랑 나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준호입니다. 오늘도 찾아뵈러 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묘지 앞에 놓인 꽃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무료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보람 있어요. 은지도 카페 잘하고 있고요. 어머니 사진 걸어놓고 매일 이야기해요. 저희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은지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처럼 착하게, 따뜻하게 살게요. 오빠랑 저, 이제 정말 가족처럼 지낼게요. 엄마가 원하시던 대로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어머니 목까지 잘 살겠습니다. 은지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두 남매는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